남부경찰청이 브리핑을 했는데 그 이춘재가 자백한 14건의 그 살인 사건 중에서 또 그동안에 알려지지 않았던 그동안에 이제 30년 전에 하굣길에 실종됐던 초등학교 2학년생 8살 사건도 자백을 했다는 내용이잖아요. 네, 그 자백을 했습니다. 그런데 이 피해자의 그 당시 나이가 9살입니다. 그러니까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또 일각에서는 그러면 피해 대상이 너무 연령이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혹시 허위 자백이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지금 그 이춘재의 성범죄 대상의 그 특징은 연령을 넘나드는 하나의 그 크로스오버 형태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. 1차 피해자가 71세였고 그다음에 중학생, 고등학생도 있고요. 어쨌든 그 초등생도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크로스오버적 연쇄살인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이 당시에 신고가 경찰에 이루어졌지만 경찰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화성 사건과 직접 연계하기보다는 단순한 실종 사건으로 처리하고 만 것도 가장 큰 이제 문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. 그런데 또 하나 지금 이 말이 사실인가를 밝히기 위해선 이 시신을 수습을 해서 실제로 맞는가 여부를 발견을 해야 되는데 이미 30년 지난 이 상태에서 화성은 여러 가지 지금 도시 개발을 통해서 이 범행 현장을 사실은 거의 없어진 형태입니다. 그런데 지금 그림 등으로 그 장소, 시간 이것을 다 그렸는데 그곳은 이미 다른 건물이 지금 와 있기 때문에 과연 시신을 수습할 수가 있는 것이냐 이런 것이 또 경찰 수사의 하나의 또 한계가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당시에 김양의 그 아버지가 두 차례에 걸쳐서 수사 요청을 했는데 그럼 경찰이 결국 묵살했다는 거로 지금 추가 조사 나온 건가요? 그렇습니다. 단순 실종으로 처리해버렸기 때문에 좀 전에 교수님 잘 언급하셨습니다만 지금 시신마저 찾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으로 지금 됐습니다. 최악의 상황이 되고 말았는데요. 하지만 지금 화성 연쇄살인 사건 수사본부 관계자 말에 따르면은 당시 기록을 보니까는 그 학생 초등학생 실종 사건하고 이 화성 연쇄살인범 사건이 연관됐을 가능성을 보고서 주변 탐문을 한 그러한 기록이 확인이 된다라고 했습니다. 그러니까 보니까 시도는 좀 해봤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어쩐 이유에선지 이거 연관이 없다라고 나름의 결론을 내리고 그 아버지에게는 단순 실종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결국 얘기를 하고 사건을 종결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 도대체 어떻게 탐문을 했고 또 탐문 결과가 어떻게길래 그렇게 그냥 단순 실종으로 일방적으로 처리를 해버렸는지 이것은 지금 확실히 조사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.